중간, 제가 강연하는 중간에도 전혀 다른 질문이나 전혀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여쭤보셔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성성껏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처음으로 할 것은 스피너베이트, 차터베이트, 버즈베이트 이런 스커트가 달린 러버지그도 그렇고요. 예, 이렇게 털이 달린 것 같이 이렇게 스커트라 그러죠. 이렇게 치마 입은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 스커트 입은 형태의 루어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깊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대한 많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스커트가 달린 형태의 루어들은 물속에서 이 스커트의 흩날림과 또한 여기 함께 복합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이런 개념 때문에 물속에 있는 베스들 혹은 다른 대상어들이 살아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뭐 던지고 감는다, 던지고 튕긴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한 영혼이랄까요? 이런 것이 더 포함이 되면 물속에서 보는 대상어들한테는 훨씬 더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디테일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캐스팅하는 순간부터 그 디테일을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날아가는 순간은 물속에 있는 베스들이 전혀 다른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날아가는 것 자체도 베스 눈에 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착수가 됨과 동시에 그 존재를 느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착수음에 대한 조절이라든지 혹은 떨어질 때의 표현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디테일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실제로 필드에서 많이 느끼고 있고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스피너베이트 혹은 차터베이트 중층에서 유형하는 것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스피너베이트나 차터베이트나 거의 같은 형태의 유형하는 루어예요. 물속에서 표현되는 것이 우리가 베스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중층을 유형하는 물고기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바닥에서 꼬물꼬물 움직이는 것도 물론 물고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물고기의 종류가 다르겠죠. 중층을 빠르게 헤엄쳐 다니는 것들은 어떠한 종류가 있죠? 피레미, 누치, 살치, 블루길, 베스 치어, 다른 어떤 그런 중층을 유형하는 그런 베이트 피쉬가 될 수 있겠고, 바닥에서 꼬물꼬물 움직이는 물고기를 생각하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민물 망둥어, 그리고 미꾸라지, 또 그 외에 바닥을 기는 형태의 물고기류가 될 수 있겠죠. 바닥을 기는 것은 물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체도 많아요. 잠자리 유충도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물속에 사는 곤충들도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물속에 사는 곤충들은 지금 이것과 같이 물속에서 이렇게 다니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물속에서 다니는 애들은 이렇게 지금 금붕어랑 같이 지금 헤엄쳐 다니죠. 그죠? 네.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 것들은 이것은 물속에 있는 지금 금붕어와 같이 헤엄쳐 다니는 중층을 유형하는 베이트피쉬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표현하기에 맞춰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피너 베이트는 어떻게 쓰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답은 없죠. 제가 하나로 답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필드에서 낚시를 할 때 지금 여기 금붕어들처럼 그냥 유유히 헤엄쳐 다니는 그런 베이트피쉬를 볼 수도 있고요.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팍팍팍 튀어다니는 애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서로 다른 형태죠. 그것에 맞추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데 저 옆에 나무 하나가 누워있는데 저기에 딱 보기에도 베스가 있겠다, 은거하고 있겠다 싶으면 그 나무에 붙여서 날린 다음에 그 나무 옆을 부드럽게 유형이 오는 순간 그 나무에서 튀어나와서 딱 물 수 있는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갑자기 막 피레미나 막 그 베이트피쉬가 수면 위로 막 날아다니고 분주하게 막 도망다닌다. 그러면 분명하죠. 뒤에서 누군가가 쫓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베스가 먹이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나무 옆에 있던 베스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먹이를 먹겠다라고 하는 게 더 강한 형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 베스 앞에 스피너베이트 스컬어서 그냥 유유히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사실상 베스가 봤을 때는 쉬운 먹잇감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형태가 눈앞에 바로 떨어진다면, 바로 반응했다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른 먹잇감들은 전부 다 빨리 살겠다고 막 바둥바둥거리고 도망가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유유히 간다 그러면 이거는 벌써 구별되는 거예요. 작은 베스라면, 영리하지 않은 베스라면 그거를 집어물 수 있겠지만 크고 육중하고 정말 영리한 그런 영악한 베스들은 속이기 힘들 거예요. 그런 형태에서는
똑같이 분주히 도망가는 걸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내는 거죠. 조금 전에 나무 옆에 있는 베스들을 그 숨어있는 베스 옆으로 부드럽게 지나가는 베이트피쉬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운영했다라고 치면, 베이트피쉬를 추격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도망가는 것 같이 표현해주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필드에서 적용을 하면 거의 맞는, 그것에 부합되는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갖고 어디에다가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디테일의 추가, 그 생각 포함 이런 것까지도 적용이 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중층을 이용하는 루어는요, 던져서 감을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감아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감는 건 어느 정도 속도감이 있죠,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도망가는, 추격하는 그 베스를 피해 도망가는 형태가 지금 더 빨리 하고 또 속도에 증강도 줬었어요. 그리고 장애물을 부드럽게 지나가는 형태는 더 느리게 했었죠. 물색이 흐리고 베스들의 움직임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은거에서 지나가는 걸 먹는다. 그럴수록 느리게. 물색이 맑고 베이트피쉬를 몰아서 먹고 모든 베이트피쉬나 베스의 움직임 자체가 속도감이 있다. 그러면 빠르게. 아주 간단한 공식이에요. 왜 물 맑은 데서는 왜 빠르게 가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 흐린 물에서는 왜 느리게 가요? 라고 하시는데, 간단하죠. 잘 안 보이면 빠르게 지나가면 더 추격하기 힘들어요. 잘 안 보이면, 여러분이 지금 눈을 감고 있는데 제가 그 앞으로 살짝 지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제가 존재감을 빨리 많이 크게 알릴 수 있을까요? 발자국 소리도 크게 내고 옆으로 지나가면서 바람을 휙 일으키면 그 느끼고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동이라든지 소리 혹은 어떠한 그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외의 것을 생각해서 그걸 증폭시키고 천천히 가시는 것이 좋고, 잘 보인다 그러면 굳이 소리나 이런 것들을 더 과하게 만들 필요가 없겠죠. 눈으로 이미 다 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과하면 과할수록 더 역효과가 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현재 사용하는 스피너베이트나 어떤 루어의 볼륨을 작게, 그리고 속도는 가면 더 빠르게 주실수록 더 효과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기본 공식으로 가져가셔도 필드에서 큰 무리 없이 결과를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낚시를 할 때 만약에 수로나 좁은 공간에서 낚시를 한다 그러면 한쪽으로 막다른 골목 혹은 이렇게 경사진 곳을 타겟으로 할 때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어요. 항상 빅베스는 얕은 물과 깊은 물이 가까운 곳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쭉 얕다가 갑자기 직벽이 생긴다든지 경사가 세다 그러면 그 부분에는 빅베스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거든요. 제 경우에도 낚시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벌써 진입하면서부터 캐스팅을 해가면서부터도 저기는 내가 정확히 캐스팅한다, 저기에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캐스팅을 해서 진짜 그 결과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캐스팅을 하실 때 이게 물속에서 유용하는 그러한 베이트의 형태의 루어지만 캐스팅할 때 착수음이 이제 일어나지 않게 부드럽게 어디선가 부드럽게 그냥 자기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곳에서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게 갑자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형태를 표현해줘야지, 그 주변에 있는데 수면을 벌써 딱 때리고 시작하면 어우 뭐야 이거 놀래고 시작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을 해서 넣을 때도 근거리라면 이렇게 피칭으로 부드럽게 캐스팅을 하고요. 거리감이 좀 있다 그러면 조금만 거리감이 좀 있다 그러면 쭉 가서 날아갈 때 이미 이 디테일한 표현은 날아갈 때 공중에서 이미 되고 있어요. 제가 손가락으로 날아가는 이 속도를 쭉 날아가는 걸 거의 다 가서는 쭉 죽게끔 만들어주고 있어요. 쭉 날아가서도, 그죠? 한번 잡죠. 살짝 잡아서 떨어질 때 그냥 바로 그 뭔가가 생물체가 떨어지는 파장을 만들려고 하지 그 이상의 것을 만들지 않아요. 캐스팅을 했는데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벌써 생명체는 아닌 거겠죠. 물속에서 있는 베스들의 그 생각을 조금만 더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물 밖에서 떨어지는 생물체, 먹잇감들 많이 있어요. 개구리도 있죠. 새도 가끔 착지를 하죠. 수면에. 그리고 쥐도 가끔 들어와요. 그리고 막 쫓아다니던 베이트피쉬가 자신이 있는 공간에 휙 날아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체들이 떨어지는 착수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떨어질 때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대부분 다 부드러운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떨어질 때 착수할 때 수면에 딱 맞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충격을 흡수해요. 부드럽게.
우리 수영할 때, 다이빙할 때 배치기 해보셨죠? 배치기 할 때 아주 둔탁한 소리 나죠? 네, 이런 것 같다라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소리를 만들어주는 캐스팅은 오히려 고기를 부르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파장과 소리 이상으로 수면을 때렸다 그러면 그건 벌써 고기를 쫓는 거예요. 위협을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부터 시작해서 수중에서 만드는 움직임까지도 아까 보여드렸던 속도 적용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하신다 그러면 중충을 이용하는 스커트 베이트는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쉬워요. 너무 쉽잖아요. 이 사실상 그 낚시를 하면서 되게 두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어딘가 걸려서 채비를 손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충을 이용하는 루어는 굳이 그 손실이 될 만한 것과 접촉을 안 하셔도 돼요. 사실상 지금 이 블레이드가 물속에서 이 도는 것은 지금 저희 눈으로 볼 때 블레이드가 휘휘 돌고 있잖아요. 앞에 거 뒤에 거. 이 도는 게 그냥 돌고 마는 게 아니라 수중에 직접 들어가서 이걸 듣잖아요. 그럼 소리가 한 소리가 나요. 그 주변에 몇 미터까지 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바닥에 붙여서 어떤 파장이나 뭐 흙먼지를 일으킨다 이거 굳이 안 하셔도 되는 루어가 바로 중충 유용하는 루어예요. 그것이 물이 맑을수록 더욱더 안 부딪히셔도 되고 물이 정말 탁하다 그러면 가끔씩 부딪혀주면 아까 말씀드렸던 물을 감고 있는데도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는 거겠죠. 그걸 하신다면 이번에부터 직접 흘려나가서 운영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또 하나 디테일한 건 무게. 도구 낚시니까 좀 가벼운 거 써야 되지 않아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포트 낚시니까 좀 무겁게 써야 되지 않나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것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물의 깊이가 제가 볼 때는 제 무릎을 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가끔씩 아까 초반에 설명을 시작했을 때 추격해 도망가는 그 베이트를 추격하는 베이스를 타면서 갈 때는 1온수 이상의 로어를 쓰기도 해요. 스피너 베이트를. 왜 그러냐면 가벼운 거를 갖고 어느 정도 이상의 속도를 내려면 제가 빨리 감아야 돼요. 그러면 이 블레이드가 저항을 만들어내는 속도와 저항치가 너무 과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무거운 스피너 베이트를 써서 이제 제가 이런 수를 하고 써볼게요. 무거운 스피너 베이트를 달아서 던지면요, 이 자체가 가라앉으려는 그 부분이 훨씬 더 크겠죠. 무겁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그 가라앉으려는 정도만 감아주면 돼요. 그러면 제가 감아서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얘가 가라앉으려는 것을 제가 상세해서 10분만 만들어준다는 개념밖에 안 돼요. 릴링은 빨리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노즈에 걸리는 구하는 적없어요. 그러면 물속에서 만들어지는 이 파장과 소리는요, 제가 감아서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베스를 자연스럽게 협력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형태가 돼요. 이거는 1호스예요. 조금 전에 썼던 거는 8분의 3호스예요. 그러면 던져서 저는 릴링에 지금 부하가 안 걸려요. 근데 아까 8분의 3호스로 빨리 감을 때 속도가 나와요. 저는 지금 거의 낚시대가 휘지 않아요. 근데 속도가 빨리 오죠. 왜냐면 빨리 가라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저를 향해 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것만 여유라면 갖고 가라앉지만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갖고 빨리 운영한다 하더라도요. 조금 아까 8분의 3호스로 막 감을 때는 이미 수면에 여러 번 튀어나왔죠. 지금은 덜 튀어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수면 아래로 어느 정도 유지시키면서도 빠르게 운영하기 아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도구 낚시 얕은 곳에서 운영을 한다 그래서 스피너 베이트를 꼭 가벼운 곳으로 간다는 것보다는 물속에 있는 무드에 따라서 내가 속도감을 어떻게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무게를 가감한다는 걸 생각하시면 아주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 택배 박스에는 도구 낚시할 때도 가끔 패턴이 명확하게 이건 빠르고 좀 묵직한 걸로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제 태클박스, 도구낚시 태클박스에도 불구하고 1온수와 4분의 1온수 스피너 베이트가 거의 꽉 차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감안하셔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스피너 베이트